50년을 버텨온 당신도 이번 겨울은 유난히 힘이 드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난 수십 년을 묵묵히 살아오셨지만 이번 겨울은 유난히 마음이 지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삶의 한가운데 수많은 계절을 견뎌낸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깊어지는 이 계절 앞에서 잠시 발이 묶인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감, 그 외로움, 그 막막함,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견디고 있는 그 고독한 싸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지혜의 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한 선비, 다산 차산 정약용 선생님의 산과 글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내신 당신의 삶은 이미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역사의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수많은 저서를 남기며 절망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다산의 지혜를 더해 이번 겨울을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계절로 만들어낼 힘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번 겨울의 무게는 단순히 기온 때문이 아닙니다. 50대에서 70대,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버텨온 강철의 사람들입니다. IMF, 전쟁의 위협, 격동의 민주화, 자녀들의 독립과 노후 준비까지 단 한 번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지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이 유난히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산은 유배지 강진의 춥고 외진 곳에서 홀로 지내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좌절과 씨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용감과 고독의 무게였습니다. 벼슬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바로 이 무기력함이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고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끝난 것 같은 기분.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기력칠이 꺾이는 것입니다. 다산은 이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붓을 들었고 그 결과 조선 국이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할 일을 할 뿐이다. 다산 정약용의 삶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려놓음과 채움을 동시에 실천한 수신의 모범입니다. 유배 초기, 그는 비통함과 울분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독서 도수와 저술 조수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더라도 하늘이 부여한 자신의 본분 본분과 양심을 닦는 행위였습니다. 다산은 노너의 군자사 매준즈 쌍웨이를 인용하며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로 천명견밍 대인다른 성인성련의 말씀을 꼽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천명 우리의 본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나의 생명력과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니어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천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대인 세월의 지혜, 수십 년간 겪어온 삶의 경험과 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풍부한 역사를 지닌 대인입니다. 성인의 말씀 양심,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고유하고 엄정한 목소리, 즉 양심입니다. 다사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 내 안의 양심과 본분을 잃지 않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겨울, 혹시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산처럼 내면의 수신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피어나는 강진의 동백꽃처럼 당신의 내면은 이미 단단합니다. 다산에게 유배는 형벌이 아니라 위대한 연구실이었습니다. 만약 다산이 편안한 조정에 머물렀다면 그는 평범한 관료 중 한 명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8년의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은 그를 시락스쉐이라는 위대한 학문의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목민무미인의 서적들은 고통이 없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현실 밀착형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목민심서를 저술할 때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한 세태와 관리들의 폐해를 뼛속 깊이 되새기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민관의 도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시니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나를 연단하는 불꽃입니다. 혹시나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혹은 관계의 단절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내는 과정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백성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했듯이 우리는 이 겨울을 통해 삶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의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이용하여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서전 형식으로든 조언의 형태로든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지혜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긴 것처럼 당신의 삶을 후대에 길이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책임감으로 치환한 다산의 지혜는 우리에게 절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일 뿐 희망은 곧 떠오를 태양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산은 사소한 일 속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산의 철학은 경세치용징스즈용, 즉 세상을 다스리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실학이었습니다. 이는 거창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가장 사소한 농사일, 세금 문제, 혹은 집안의 예절 문제까지 모든 것을 포괄했습니다. 그의 방대하고 세밀한 저술은 현실에서 발을 떼지 않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서 이 실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의 의무에서 오는 기쁨과 성취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부터 다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산책, 정원을 가꾸는 일,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혹은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건 모두가 다산이 강조한 실사구시슬스 조스의 정신입니다. 다산은 매 순간 진실을 구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18년은 헛되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은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보살피는 수신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한 것, 이것이 곧 관계를 이어가는 목민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거르지 않고 약을 챙겨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경세입니다. 다사는 일을 함에 있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꾸준히 작은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스스로 복을 짓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겨울의 추위 속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냄으로써 우리 마음은 다시 뜨거운 실학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50년을 견뎌낸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이미 다산의 지혜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절망이 희망을 낳는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유배지의 어둠 속에서 그는 봄이 오면 얼었던 대지가 반드시 녹아내리듯 고통은 언젠가 끝난다는 자연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500여 권의 저술이라는 영원한 봄을 꽃 피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느끼는 이번 겨울의 지침과 무거움은 당신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이제 다산의 가르침대로 잠시 외부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수신에 집중하며 일상의 사소한 의무 속에서 실학적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50년 세월은 이미 강력한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은 반드시 봄입니다.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금 이 순간, 다산의 정신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피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실학적 저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겨울, 다산의 지혜로 묵묵히 그러나 활기차게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